수열의 극한에 대해 설명할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학습 목표는 수열의 수렴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수열의 발산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인데요. 먼저 수열 AN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경우 어느 한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된다면 수렴한다 말할 수 있고,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질 경우 발산한다 말을 합니다. 먼저 수열의 일반항 AN은 함수에서 x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경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이유를 제가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x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AN은 2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는데요. 이 둘의 개형을 비교해보면 먼저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무수히 많은 점을 찍힐 것이고, 무수히 많은 점을 있게 된다면 선이 되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개형은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x에서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과 같다고 봐도 되는데, fx가 양의 무한대로 갈 경우 이런 극한값을 가지고 음의 무한대로 갈 경우 이런 극한값을 가지는데, an의 경우 이제 2, 3, 4분면에 있는 부분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1, 4, 4분면에 있는 이제 부분들만 관찰을 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을 보게 된다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것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an이 -1의 n제곱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그래프 기형을 띠는데요. 이와 같이 수렴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개형을 띠는 경우 진동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습니다. 이 수열 일반항에 n에다가 점점 큰 수를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결국 0과 가까워지게 되므로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의 2인데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n에다가 똑같이 같은 수를 계속해서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아까 1번과 똑같이 0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1 플러스 0은 1이므로 이 수열의 극한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이 수열은 5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 수열의 극한값은 결국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 듣고 오셨나요? 저와는 지금부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일단 이게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리미트 CAN은 C 리미트 AN, 하지만 여기서 C는 상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AN 플러스 BN은 여기서 이렇게 따로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이렇게 되어도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예제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리미트 3 플러스 n분의 2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다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0이 되므로 이건 3이 되겠죠? 네, 그리고 3번 리미트 an-bn은 리미트 an 이렇게 리미트 bn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따로 보시면 리미트 n분의 4 마이너스 리미트 n제곱분의 1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므로 답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 리미트 an, bn은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고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따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n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되므로 전체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0이 돼서 전체는 2가 되므로 1 곱하기 2를 해서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bn분의 an은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항상 bn은 0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리미트 bn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n이 무한대로 가므로 이건 0이 되고 여기서 2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n이 무한대이므로 이게 0이고 전체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 3번 풀겠습니다. 먼저 문제 2번은 분자를 먼저 전개해 주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제곱 플러스 3분의 3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2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3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n이 무한히 커질 때 n제곱분의 3과 n분의 1과 n제곱분의 2는 모두 0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1분의 3은 3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수 관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리미트 a에는 알파로 수렴하는 수열과 그리고 리미트 b에는 베타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 이런 대수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1번 여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등호가 만약에 이 등호가 부등호가 이렇게 돼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a,n이 만약에 n분의 1이라고 하고 b,n이 n분의 2라고 한다 하면은 b,n이 a,n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를 씌워본다면 이 수는 0이 되고요. 이것도 0이 되므로 여기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2번이 있는데요. 여기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알파는 베타면 이것도 알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요. 이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가 없어져도 이게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AN이 n분의 1, BN이 n분의 3, CN이 n분의 2라고 한다면 여기 모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므로 여기 알파는 베타면 여기 알파도 0이고 여기 베타도 0이죠. 그러면은 리미트 CN 여기 CN 이것도 0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예제 풀이 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사인 n 세타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되고요. 최대값은 1이죠. 그리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므로 n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n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모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n은 무한대로 가므로 이게 0이 되고
여기서도 무한대로 감으로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이 가운데 이 값도 0이 되므로 이 값을 구해보면 답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이렇게 부등식 이거라는 걸 만족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n이 자연수라는 것을 여기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n을 모두 나눠주시면 부도 방향은 안 바뀌죠. 그러므로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감으로 여기 최고창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이게 3이 되고요. 이것도 3이 되죠. 그러면은 또 아까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이 가운데 값도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답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량과 발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등비수열 중 R의 n제곱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수량과 발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R이 1보다 크다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가 됩니다. 1보다 큰 예를 들어서 2를 계속해서 제곱한다면 무한히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써있고요. 만약 R이 1일 때 이때는 n이 아무리 커져도 1을 계속 곱해도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되고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분의 1을 무한히 거듭 제곱한다면 0이 되기 때문이에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점에서 0이 됩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진동합니다. 진동을 발산하는데요. 이것은 오승현 님이 잘 해줬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이것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등호가 없고 여기에는 등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놓은 건데요. 여기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3의 n제곱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고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의 경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진동하고 발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수열의 경우는 분모 분자를 특정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리미트를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2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은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4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 분의 4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더 바꿔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4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4분의 3의 n제곱은 이 조건에 의해서 0이 돼서 사라지고요. 4분의 2의 n제곱도 마찬가지로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되죠? 1분의 1이에요. 근데 정답은 1입니다. 역시 수렴하고요. 이것은 3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역시 리미트를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최고차항이라는 게 딱히 없이 이건 질소함수이기 때문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바꿔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분의 3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0이 되겠죠? 아까처럼. 근데 3분의 5의 n제곱 이건 무한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분의 무한대 플러스 1 더 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인데요. 5번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R이 0보다 큰 경우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자면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r이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이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r이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되고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두 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r이 1인 경우 이때는 더 볼 것도 없어요. n에 뭐가 들어가도 1은 아무리 제곱을 해도 1이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세 번째,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r이 n제곱 이 값 자체가 0으로 갑니다.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라지면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